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2월 17일 일요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중계 경주가 없어요. 서울 레이스만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전반적으로 혼전 레이스가 많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리는 승부처는 8경주, 10경주, 11경주, 13경주, 14경주입니다. 8텐, 11, 13, 14 8텐, 11, 13, 14 이렇게 5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15경주는 강민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인데 일단 뭐 현장 변수가 적지 않고 전반부의 4경주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예요. 4경주는 전반부에서 좀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 자금을 확보하는 레이스로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8경주, 10경주, 11경주, 13경주, 14경주 승부 경주고 전반부 레이스는 4경주까지 현장 추천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4번마 큐피드 닥터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요. 자, 이 마필은 지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기 1위로 가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인정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5월 26일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났었던 마필이죠. 그런데 7월 23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깨졌는데 그때 인기마로 팔려서도 강민 정말 불안하게 봤던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좀 내쪽으로 기대면서 사착에 머물렀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8월 19일 날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때는 앞선이 워낙 빨랐고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습니다. 이 큐피드 닥터가 못 뛴 게 아니고 소비량이 너무 잘 뛰었던 레이스잖아요. 그냥 따당으로 앞선에서 선행 선입으로 끝났던 레이스. 그래서 4번 큐피드 닥터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죠. 지금 상대 선행마가 3번마 4JK나 6번마 골드스탁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큐피드 닥터는 무난하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뭐 선행이 아니라도 최근에 놓고 쫓아가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큐피드 닥터를 웬만하면 인정하고 공략해야 될 인기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지금 후착에서 어설픈 애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뭐 9번만 아웃 미라클이 문성이라서 이게 깜빡이로 팔릴 텐데 직전 경주 정말 실망을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1300m짜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히려 여기서 좀 배당이 엮여서 간다면은 이 7번마 천윤이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강민은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인데 9월 24일 날 경기도지사배에 출전한 이후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1월 12일 경주에서는 의지 없이 밀렸다가 마지막 안쪽을 째고 오는 걸음이 끈기를 보였고 직전 경주도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앞선에서 워낙 앞선이 강하다 보니까 직전에 안말 경주였고 그냥 앞선에서 심플러즈, 포에버비너, 스털링이죠. 이 세 마리가 그냥 끝났던 경주였어요. 그러면서 끝걸음을 남겼는데 이제부터는 7번마 천윤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이죠. 오늘 안 팔리죠. 안 팔리기 때문에 7번마 천윤까지 관심마로 체크합니다. 4번마 큐피드 닥터를 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300m 별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7마리 단촐한 출전인데요.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죠. 2번마 러닝스톱
오늘도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이 데뷔전부터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이 8월 11일 경주 주행 심사 때 내용을 보면 스타트 나오면서 진로가 막혔어요. 그걸 뭐 제어하고 좀 이렇게 자리 싸움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외곽을 크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상당히 널널했기 때문에 출전 공백이 길었어도 데뷔전부터 무조건 강하게 노려낸다. 현장 의지도 만땅이었고요. 이번 러닝스톰은 직전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했는데 계속 외곽을 두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에 성공하더라. 1300m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5번마 빅토리스타라는 마필도 10월 29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마지막 근성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코차코차로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정말 대단했고 9월 23일 경주도 보면은 내추로 좀 기대는 맛이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직 좀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외측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맛은 있습니다만 이 재검 때 11월 17일 재검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제어를 많이 하면서 널널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빅토리스타 배팅권 가져가시고요. 유일한 복병이라면 2번마 내각 끝판왕이 여기선 선행인데 선행을 하고 이 1300을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어차피 배당도 없어요. 뭐 두 방 세 방 찢어갈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일단 2번은 러닝스톤과 5번 빅토리스타의 깜빡이는 무시할 수 없는 레이스다 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3번마 천몽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마필은 11월 3일 주행 심사 때에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요. 결승선에서는 뭐 뒤를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은폐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았고 데뷔전에서는 의지 자체가 없었죠. 워낙 상대들이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만 타면서 걸음을 대충 아껴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3번마 천몽은 뭐 도무지 꺾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그냥 단독 선에까지 뽑아냈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3번마 천몽은 웬만하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인데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럭키루키가 김용근 기수 안장에서 강공의지는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김용근 기수는 2017년 지금 페로비치와 다승 경쟁 중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죠. 무조건 이빨 가는 건데 11월 17일 경주를 보면 모래를 맞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게 모래를 맞고 뗐을 때는 어떻게 뛸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안쪽에는 2번마 실버 디자인이 이 배당마로서는 2번마 실버 디자인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27일 경주를 보면 결승선에서 이 내추로 기대는 맛은 있었거든요. 이 고삐를 이렇게 좀 틀어서 잡고 통과하면서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고 또 11월 3일 주행심사 때 보면은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괜찮았습니다. 추진 동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살아 있었어요.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 그래서 2번마 실버 디자인 같은 마필이 주파 기록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리면 이런 거는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원래부터 인기바로 팔릴 것 같으네 보니까. 3번마 천몽하고 2번마 실버 디자인. 3번, 2번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2세마 레이스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번 4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라는 마필이 직전 배당판 바람이 상당했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2번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이 2번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를 상당히 조심스러운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어요. 그리고 9월 30일 데뷔전에서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했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니겠습니까? 주행 심사 때부터 빠른 순발력 보였고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의 혈통적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은 선행 승부가 쉽지 않아요.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잖아요. 이 탑패션드가 그 다음 경주 나와서 이게 뭐 5등인가 6등인가 했어요. 그리고 청담대왕도 그 다음 경주 못 들어왔죠. 뭐 6등인가 했고, 그리고 황홀한 질주도 또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처드 오브 뉴스테가 뛰었던 직전 편성은 정말 약했네요. 그 약한 편성에서 놀았던 마필이죠. 그래서 2번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는 인기마로 팔려도 강민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9번마 플라잉 보스는 직전 경기에서 강민 실전 막건 강하게 노렸습니다. 위너 골드 안 빠지는 대가리다. 위너 골드 놓고 플라잉 보스의 47.1배 추천 경기였죠. 승부 경기로 강배팅으로 적중을 했는데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9번 플라잉 보스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뭐 3번마 레블시마르라는 마필도 이것도 뭐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에요. 이게 딕시랜드 밴드의 손자인데, 딕시랜드 밴드 하면 뭐 혈통을 조금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뭐 아시겠죠. 그만큼 레시블 마르도 주행심사 때 보여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모래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고요. 외곽에는 11번마 바비스 사운드라는 마필도 여기서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11월 24일, 11월 10일 주행심사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9월 24일 날 실격을 당하고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9월 24일 날 실격을 당했던 이유가 이 3코너, 4코너에서 외곽으로 빠가시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격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비스 사운드도 정말 폭탄 배당은 이런 마필이 터뜨리는 거죠. 자, 이랬잖아. 이번 4경기로 혼전이에요. 지금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7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야, 진짜 똥말들만 잔뜩 나왔네요. 박태중의 1번마 로열탱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립니다. 근데 이거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로열탱크가 센 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상대마가 너무 약해요. 어차피 경마는 편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상대 능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똥말이라도 상대마가 더 똥말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1번 로열탱크는 아직 3전밖에 뛰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1700m에 대한 거리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 적응력은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1700에서 계속 외곽을 감아 올리는 거예요. 모래를 최대한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감아 올리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승식이 900배, 쌍승식이 1500배.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1번 로열탱크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야, 후착에서 진짜 손댈 말이 없어요. 어느 놈 하나 믿고 때릴 말이 없어요. 그나마 외곽에 있는 8번마 업데이트가 똥말들 중에서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번 업데이트는 10월 28일 1700에서 내초를 기대면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앞선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기습적인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 적어도 선두권까지는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8번 업데이트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1번만 로열탱크의 8번만 업데이트, 1번 8번 우선 1번 8번 이 두 마리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좀 고민을 했던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시 좀 고민을 했었던 레이스인데, 일단 1번마 피키타임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직전 경주는 승분전의 상대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습니다. 5군이지만은 2군 상금이 주어지는 막강 편성이었죠. 그 강편성에서 무기력하게 깨졌습니다만 10월 22일 경주에서 우승을 했을 때 경주력은 정말 좋았어요. 그때 페로비치가 200승을 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9월 9일 경주에서는 채찍을 놓치면서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고, 오늘 일본 게이트에서 뭐 상당한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5번마 위닝윈이라는 마필은 8월 26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놓고 22.6배를 주력 막건으로 조져 먹었어요.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조져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나운서가 지금 이 순간에 자마 뭐 첫 승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8월 26일 경주처럼만 뛰면은 여기선 또 봐야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1300, 1700은 좀 짧아요. 짧지만은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6번만 말라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인기마로 팔려도 그냥 꺾었어요. 1300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다시 경주거리가 줄었고, 10번마 속포태자는 10월달 경주에서 인기 6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야 근데 그때 당시 또 인기 1위 마필인 스위틀리 휴머를 제가 빼는 바람에 참 그렇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1000m는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린 마필이 좀 여러 마리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안쪽에 있는 3번마 패월수아 참 이름이 좋네요. 이름이 좋아요. 패월수아. 달은 수먹고 꽃은 수줍어한다. 그만큼 뭐 예쁜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3번 패월수아는 제가 계속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데뷔전에서 1300에서 실격을 당했어요. 지구력이 너무 부족한 마필이다. 그래서 1300은 안 된다고 봤는데 10월 14일 날 은근히 이게 3차까지 끈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줄어든 1000m 경주거리에서 폭탄 배당은 3번마 패월수아까지도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은근히 혼전이고요. 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인기마 중에는 1번마 PK 타임이고, 배당을 터트릴 복병은 3번마 패월수아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별정 경주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만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변 가능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가 2세마 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죠. 5군 레이스지만은 2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작 상금이 5,130만원. 상금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8번마 심플라이프와 7번마 빅이어, 그리고 6번마 명품보배,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던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준 대끼로 팔립니다. 거기에 뭐 5번마 페네트로랄지 또 4번마 하이비트랄지 이런 놈들이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텐데요. 만약에 이번 경주가 1200m가 아니고 1000m였다면, 1000m로 펼쳐지는 레이스였다면 그냥 인기마 인정을 했을 겁니다. 강민도. 하지만 이번 경주 가장 중요한 배팅 포인트는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예요. 1000m에서 잘 뛰었다 하더라도 이번 1200에서는 변수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부분의 마필들이 승분전을 치르고 있고, 또 앞선에 가서 선전했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잖아요. 이런 경주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고배당 마필로서는 2번마 서울의 별, 2번마 서울의 별도 여기선 가능한 말로 봅니다. 직전 경주는 서둘러서 선두권까지 딱 전개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물론 상대 선행마가 강하지 않았던 레이스를 할지라도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 복귀 내용이잖아요. 1000m에서는 쫓아가다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1200m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배당마 필로스는 2번마 서울의 별. 아마도 인기 순위가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번마 소비뇽, 1번마 소비뇽도 좀 안 팔릴 것 같은데 1번마 소비뇽도 마찬가지예요. 1번 소비뇽도 직전 경주 큐피드 닥터를 이길 때의 내용을 보면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빠른 페이스 쫓아가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1번마 소비뇽하고 2번마 서울의 별, 이 두 마리는 관심마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강민은 당일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1번마 소비뇽이나 2번마 서울의 별,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배팅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모 5분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이에요. 고만고만한 녀석들입니다. 이번 8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실하게 가는 말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막건, 압축 승부막건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불안한 인기마.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걷어버리면서 공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번마 브라운바머, 또 5번마 샤크파티, 7번마 스위틀리 휴머, 저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 세 마리 인기마 중에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없습니다. 또한 언급해드린 세 마리 인기마 중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품 인기마 꺾고 승부지 복병마를 대가리 놓고 가기 때문에 배당은 두둑하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 복병마도 충분히 엮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9번마 하이 유레카라는 마필은 강민이 계속해서 이 타이밍을 째려보는 마필인데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어요. 자, 오늘은 해볼 만한 편성을 제대로 만났고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기 때문에 9번마 하이 유레카까지는 강민이 고배당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때리겠습니다.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압축 막건 제대로 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보일 수 있는 경주예요. 2번마 동방의 기억, 3번마 마이티싱, 8번마 에이스킹,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안쪽에 2번마 동방의 기억은 페로비치 한 장이고요. 당연히 승부는 이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1월 25일 직전 경주는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야, 근데 그 지상 병력도 사실 좀 고민을 했던 마필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폭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2번마 동방의 기억은 직전에 뛰는 만큼만 뛰어도 여기선 또 됩니다. 다만 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행 심사 때도 모래를 맞지 않았고 직전 경주도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었던 복귀 내용입니다. 3번마 마이티싱은 10월 15일 경주에서 선행을 가면서 끝까지 버텨냈어요. 2착을 들어오긴 했는데 채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2착을 버텨내는 끈기는 나쁘지 않았죠. 결국 그 강착이 되면서 이렇게 착순 변경이 되면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직전 경주는 이 농협중앙회장배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일반 경주에서 안쪽 게이트 다시 잘 뽑았습니다. 3번 마이티싱이 여기선 선행 승부가 가능하죠. 그럼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8번마 에이스킹은 2억 1168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은 아끼고 자식 없어. 무조건 이빠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모래에 대한 모래 반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계속 좀 능력이 덜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필들은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괜히 문세영 기술을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3번, 8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만으로 팔려요. 2번, 3번, 8번. 다만 이번 경주에서 전개 상황의 조심스러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린 마필이 한 2마리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리딩 레이서라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착순권에 머물렀는데 마지막 그 싸움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예 죽는 걸음은 아니에요. 5번마 리딩 레이서는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의 적정거리가 1200이고 이미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지금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 있는 인기마가 여기서 지금 배당판에 바람을 불잖아요. 그리고 상대 선행마도 좀 만만치 않은 좀 어떻게 보면 선두권이 빡빡한 레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마 리딩 레이서에 선입 쫓아가서 한 발 더 쓰는 그런 전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10월 22일 경주도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고 직전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고배당 관심만은 5번마 리딩 레이서까지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인기마 2번, 3번, 8번이 팔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5번마 리딩 레이서에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이는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예요. 강민의 관리 마필들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6번마 사련이 윈 같은 마필도 올해 초에 강민이 64.9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죠. 언제 어디서 하나를 놓고 2월달 경주에서 1700이었습니다. 60배가 넘는 승부 막걸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 7번마 파인챔프도 직전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를 세워놓고 23.5배 압축 막건 때려 먹었죠. 근데 그 전에 9월 10일 경주에서는 또 인기마로 팔려서도 꺾었거든요. 자, 이 마필은 들어올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전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자, 어쨌거나 오늘 페로비치 한 장에서 상당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5번마 스페이스타가 여기서 또 지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상대 마필들이 액면이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반짝 상승세가 좋잖아요. 2착, 3착, 2착.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전적을 한번 볼까요? 42전을 뛰었고 3승, 2착 5회, 부담장도 3kg 늘었고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강민은 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강민이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도에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좀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던 내용도 있고 또 편성상 쳐다보기 어려웠던 그런 레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데 아마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한 7위권, 8위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갑니다. 1700m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팔리기 때문에 강하게 노려주실 강민의 고배당 충마가 있고 1번마 블랙포인트가 여기서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이죠. 근데 이 마필도 이제부터는 고배당으로 엮어서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필이 7월 22일 경주의 복귀 내용을 보면 이 정도 편성에서 무시 못할 마필이거든요. 7월 22일 경주처럼만 뛰면은 여기서는 또 안 될 게 없어요. 오늘 1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 좀 엮어서 고배당으로 가져가면 가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10경주는 저배당 게임이 아니에요. 터지는 경주입니다. 좀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까지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난타전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고스타운과 5번마 룰주, 그리고 외곽의 12번마 미스터 챔피언,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6번마 고스타운은 문성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최선 강공은 필연이고, 또 당연히 배당판에 인기만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줄어든 1200 경주거리는 직전보다 한결 유리해진 조건입니다. 9월 30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33.2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잖아요. 그 전에 8월 27일 경주 이찬호 교수가 기승했을 때의 복귀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이찬호 교수가 막 혓바닥을 렐름렐름거리면서 그 뒤에 있던 기수가 누굽니까? 이동합니까? 이동하 기수를 막 약 올리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이 마필은 계속 좀 강민이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직전 1700m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이 마필은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5번마 룰주는요, 이거는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에요. 뭐 강한 편성에서는 강한 대로, 약한 편성에서는 약한 대로. 직전에 3착을 왔기 때문에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이 룰주라는 마필이 예전에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 레이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항상 그만큼밖에 안 띱니다. 5번 룰주도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고, 외곽의 12번 미스터 챔피언은 직전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왜냐면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단독 선행이었거든요. 야, 근데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코차로 깨졌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어요.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는 직전보다는 분명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도전 마필들, 복병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에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 강민의 고배당 관심 마필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행만대 주행 습성을 변경하면서 계속 전력 변화를 꾀하는 마필도 있고요. 또 좀 치명적인 질병에서 회복을 하면서 변화를 보여줄 마필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간 마필도 있고,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1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데, 일단 인기마 쪽에 주력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복병마를 놓고 복대복 막건을 주력 승부로 갑니다. 강민이 놓고 가는 충마는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모 오픈 1400m 별정 경주입니다. 트레이너스컵 특별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1140만원, 뭐 부가 상금이 240만원. 뭐 상금 규모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보통 1군 상금이 8,500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를 더 주는 꼴이네요. 그냥 뭐 일반 경주와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런 특별 경주인데,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2번마 파이널 보스입니다.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죠.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2000m에서 강적들 틈에서 쉽지 않았어요. 그냥 꺾었고, 10월 1일 경주에서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1200 단거리, 너무 빠른 페이스는 쫓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역시 좀 불안하게 봤던 마필인데, 오늘은 편성 제대로 만났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불안 요소를 다 해결을 했죠. 일단 1400이 적정거리고, 또 앞선이 폭착폭착한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주는 놓고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직전 경주는 2000m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선행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의권에 일찍 붙여갈 수 있습니다. 뭐 초반 선행은 1번마 가속 불패나 4번마 신규 강자, 뭐 창세, 올웨이즈 위너, 강성대곡, 지금 앞선이 굉장히 뽁짝뽁짝하잖아요.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마필 2번마 파이널 보스는 오늘 뭐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도 2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구멍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할 필요가 있겠는데 강민은 이 4번 신규 강자, 이 신규 강자를 세게 봅니다. 직전 경주 복귀를 해보면 이게 3차까지 왔는데 그 내용이 나쁘질 않아요.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규 강자라는 마필이 원래는 선행마잖아요. 한참 전성기를 달릴 때는 선행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을 살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신규 강자는 오늘 전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파이널 보스의 4번과 신규 강자 2번 4번을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복병이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구멍수를 압축합니다. 이번 12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데요. 일단 기본 막건은 2번 파이널 보스의 4번 신규 강자, 2번 4번은 기본 막건으로 노리는 레이스입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어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13경주를 주중에 이 비디오 분석을 하면서 강민 정말 좀 보기 싫은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1월 18일 10경주 1900 혼합 3군 경주죠. 이 9번마 자이언트 킬러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 경주 인기 8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백판짜리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겠다라고 강조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11월 18일 10경주 그 동영상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강민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여러분들도 보시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막 5대0 그렇게 깨진 그런 축구 경주 재방송 안 보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런 거는. 강민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이 자이언트 킬러를 인기 8위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갔으면 인기 3위였던 마중물은 기본으로 가져가도 그냥 55배 따뜻하게 챙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중물을 굳이 고집을 부려서 꺾는 바람에 제가 이 55배 고배당을 놓쳤던 너무너무 쓰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보기 싫어도 봐야죠. 예상가기 때문에 전문가기 때문에 맞춘 경주건 틀린 경주건 무조건 봅니다.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이 9번마 자이언트 킬러는요. 직전 경주 고배당이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노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또 안 팔리거든요. 지금 상대 마필들에 밀려서 안 팔리기 때문에 9번마 자이언트 킬러는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가 이번에도 많습니다. 1번마 황금비상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거의 반삭제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3번마 크리토키드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고요. 5번마 티즈런이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는 1800m에 대한 거리 검증은 분명 필요합니다. 지금 부담적으로 늘었고 그래서 이번 13경주도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닌데요.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 역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승부가 없었던 레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냥 안간 마필 계속 안간 마필 그래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지만은 오늘은 타이밍입니다.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놓고 때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13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을 놓고 대가리를 복병만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승부 막건을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9번마 자이언트 킬러도 있어요. 이번 13경주는 그 어느 레이스보다도 강민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서 분석을 마쳤던 경주. 무조건 배당이 터집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혼합 2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14경주는 오늘 1호 경마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승부지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고배당 막건까지 대박 막건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 깜빡이는 2번마 베트로드, 7번마 장산파워, 8번마 골든게이트,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리는데요. 언급해드린 인기마 3마리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인기마를 주력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도 아니에요. 강민이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리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예전에 뭐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도 있고요. 최근에 복기가 꽉 잡혀있는 마필, 뭐 강공지 없이 걸음을 아껴두었던 레이스도 있었고, 뭐 상황적으로 강하게 읽어주기 어려웠던 그런 레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은 그냥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는 살짝 좀 비켜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 마필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잖아요. 뭐 6번마 친친짠도 8월달에 97.6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고, 5번마 서클댄서. 자, 5번마 서클댄서는 직전 경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여전히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 2착을 들어갔던 마필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게 선행을 했던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강민이 이번에도 이 오버마 서클 댄서는 지금 안 팔리죠. 한 인기 순위가 한 6위권, 7위권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거는 고배당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14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두둑한 배당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승부인 경주만큼 실수 없이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마지막 15경주는 강민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야 되느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결국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당일 현장 상황을 봐서 현장 배당이 괜찮다면 이거는 분명 좀 때려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3번마 상간마마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마 깜빡이로 팔렸는데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삭제를 했잖아요. 무식하게 빠른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고, 일단 선행을 나서면 쉽게 무너지는 전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1군 승군전을 2연승을 때릴 만큼 지금 3군, 2군, 1군 4연승을 때렸죠. 그러면서 직전 경기도 의심 없이 인기마로 팔렸지만 강민은 완전히 꺾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뛰었던 사이즈와 직전 경기 편성은 분명 차이가 있었거든요. 선행을 가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무너졌죠. 오늘 여기서 3번마 상간마마가 아마도 대가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강민은 이번에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하면 좀 뒤로 돌려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4번마 로얄 지볼리가 최근 2번의 경주를 연승을 하면서 완전히 이건 뭐 걸음발이 터졌어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던데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이고, 5번마 후리바람이 10월 21일 경주에서 마지막 추임력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게만 뛰면 또 여기서 안 된다고 볼 수 없죠. 직전엔 1800이었기 때문에 1800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1400은 다시 한번 적정거리고, 6번마 원더볼트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10월 15일 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기에서도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을 때 꺾었던 맛비죠. 그때는 뭐 편성 자체가 워낙 셌고 직전 경주는 1800m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한 2012년도가 그랬습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경부대로 또 원더볼트 요 두 마리를 또 승부 막건으로 20배가 넘는 배당을 그랑프리에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이거든요. 원더볼트를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2,300m까지 자력으로 극복을 했던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죠. 근데 그거는 예전 얘기고, 최근 경주를 보면 경주거리가 늘어났을 때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7월 15일 날은 1200이었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직전 경주는 그냥 꺾었는데, 오늘은 줄어든 1400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6번 원더볼트는 이번에는 꺾지 않습니다. 7번마 파랑주의보는요,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강민이 노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노릴 이유는 분명하고요. 2번마 시티스타가 안쪽 게이트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인기 바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0월 1일 경주 국제신문배에서 3차까지 왔을 때 상대적으로 전개가 정말 잘 풀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직전 경주는 인기 바로 팔리고 깨졌는데요. 뭐 재결 내용을 보니까 뭐 다리 쪽이 안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 사이즈 자체를 뭐 넉넉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 사이즈로 보면은 되죠. 근데 공백기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15경주는 강민이 관심권으로 보는 마필이 많습니다. 뭐 9번 디플로매트 믹션도 7월달 경주에서 68.4배를 또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복병마를 놓고 가는데, 관심마는요, 일단 6번마 원더볼트 그리고 7번마 파랑제보 이 두 마리를 좀 더 세게 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마지막 15경주는 좀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17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